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흥하해온 10% 정도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다. 근데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거다. 그리고 차익 매물을 다 흡수한 이후에, 그쵸? 이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쌍봉으로 마감을 지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요날 매수를 했습니다. 1월 12일 날. 그쵸? 그리고 오늘 매도 예정입니다. 만약에 어저께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거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수익이면 굳이 보유할 필요도 없다. 그쵸? 왜 그러냐면요.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그쵸? 그 선반영이라는 게 지금 요 정도의 움직임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뭐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1월 달 들어서 시장이 약세 구간에서도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게 전쟁 때문이잖아요.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신고가를 애초에 만들어냈을까요? 6월과 7월 달에. 그쵸?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는 거예요. 뭐가? 가격이. 그쵸? 근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실제 좋아질지, 그쵸? 이게 실적으로 반영돼서 나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지 말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하지만 가격은 먼저 반영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세력들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하해운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는 걸 세력들도 몰라요. 바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필요한 게 뭐죠? 돈이죠. 그렇죠? 근데 세력들은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집을 해야 되는데 매집이 이런 구간에서 그쵸? 이런 구간에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신고가를 딱 만들어 놓고 고가 매물을 받아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쵸? 올려놓고 개미를 털어내면서 여기서 꾸준하게 매수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는 선반영,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데 저가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고가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 고가가 신고가 구간부터는요. 즉 52주 신고가 구간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고가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 악성 매물이 되니까. 그쵸? 물려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악성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한 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을 잡자.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랬을 때 정확하게 돌파 구간을 공략을 했고요. 눌림목 구간에, 그쵸? 이런 눌림목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건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료는 있다. 그쵸? 지정학적인 위험. 그쵸? 이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특히나 이슬람 쪽과 이렇게 조금 분란이 있으면 언제 끝날지 잘 모르잖아요. 막 장기간 되고. 그쵸? 거의 뭐 게릴라전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뭐 어떤 식으로 또 뭐 반격이 들어올지 인진극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그거를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모르는데 세력들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을 때만 매수하지 말자. 대신에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흥하해운 영상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빠질 거다. 근데 빠진 다음에 쌍봉 구간을 공략해도 되고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돌파 구간을 다시 공략해도 된다. 주가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시작점이 어느 정도, 즉 조정이 나오고 나서 새로운 시작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내가 쌍봉에서 끝날지 아니면 돌파하는 구간에 재공략을 할지 그 부분을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저는 정확하게 요날 매수했습니다. 요날 1월 12일 날 금요일 날인데 신고가 구간을 정확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고 추적을 시작한 건 이때예요. 6월과 7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몇 달을 추적한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6개월 동안 추적을 해서 돌파하는 구간을 잡아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매일매일 그쵸? 이 종목이 앞으로 갈 거야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가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색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검색기 어떤 패턴을 딱 적용을 했더니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검색기는 그냥 일을 줄이기 위한 그쵸? 방편으로 제가 활용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앞에 좋아지는 부분을 주가가,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상승 구간, 즉 가격을 먼저 상승시키는 그 원리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고가에 보유하고 있다. 그쵸? 이러신 분들은 철저하게 가격 전략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구간, 그쵸?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 오늘 10% 빠지는데도 수익 구간에 있다. 오늘 종가에 매도하면 됩니다. 그쵸? 매도하고 나서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고가에 내가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올라오니까. 자,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물려 있으면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그냥 확정 지을 필요가 없고, 내가 수익 중에 있으면 적더라도 수익 구간을 실현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거의 한 5에서 한 7%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겁니다. 10%에서 크게 뭐 하락폭이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더 들어온 돈이 있어서. 그쵸? 자, 그래서 굳이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자. 하지만 가격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고, 다시 제시세 구간을 잡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도 가격, 그리고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쵸,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여기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년이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는데, 소통방에 입장 인원을 2,000분까지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월 내내 계속 진행됩니다. 그쵸? 자, 이걸 진행하는 이유는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왜 하느냐?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한다. 그렇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집중을 했고, 오늘 매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 보고 나올 거고, 그리고 재매수 구간을 공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공략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뭐 상한가 가고 대박을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십 년에 걸쳐서, 그쵸, 검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흥하해운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그렇죠? 1월 16일 시장가 매수, 그렇죠? 롯데정보통신 8시 54분 시장가 주문을 넣었는데 8시 54분 장시작 전에 넣으라는 건 시가에 그냥 때려 박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오늘 거의 한 7% 정도의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2.5에서 6.8, 한 5% 가까운 장중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만 노렸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죠. 자, 원래는 요날 공략해야 돼요. 1월 10일 날. 근데 요날 제가 다른 그 종목을 매매한다고 롯데정보통신을 매매를 못하고 하루 더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1월 10일 날 처음 잡았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 자, 보세요.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8시 49분 시장가 매수, 시가에 박아라. 그쵸? 이날이에요. 39,500원. 오늘 아까 전에 제가 흥하해운 할 때 말씀드렸죠. 오늘 하락하니까 매도 예정이다. 많이 빠져도 괜찮다. 왜? 어차피 수익에서 마감이 되니까. 그쵸? 2박 3일 동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주가 추세가 유지되었을 때 정말 신고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 평균적으로 50에서 100% 정도, 그쵸, 상승 구간으로 탔을 때 이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세를 만드는 건 세력입니다. 근데 그 세력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서 매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집하는 과정에서 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두 번을 공략한 거잖아요. 1월 12일 날, 그리고 여기 1월 16일 날. 자, 그리고 1월 12일 날 흥하해운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자, 보세요. 흥하해운 요 날이잖아요. 지난 금요일. 오늘 빠지면 어때요? 어차피 수익인데. 그쵸? 여기서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대박이 터지지는 않는다. 그쵸? 2박 3일 보유해서 뭐 한 5% 정도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시노펙스 같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12월 22일 시노펙스 8시 53분이죠. 그쵸? 내용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 자, 보세요. 시노펙스 22일. 그쵸? 시가 0.91%. 그쵸? 5,200원. 지금 얼마예요? 8,800원. 하락할 때 매도한다 그랬죠. 이날 매도한 거예요. 종가 7,730원. 장중에 10%까지 빠졌는데 5%에 마감됐습니다. 오케이, 하락했으니까 매도. 우리는 저가를 잡으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가에 정확히 팔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데 시간 버리지 마시고 몸통만 먹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흥하해운 이나 뭐 롯데정보통신과 같이 중복돼서 주문을 넣는 이유가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12월 18일 시노펙스 계속 사라. 왜? 신고가에서, 그쵸, 나오니까. 그쵸?
자, 이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매매하는데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호로.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뭐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진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진짜 신고가 매매 같이 하고 그리고 배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도주는 신고가를 무조건 거쳐갑니다. 이건 그냥 검증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여기 제가 뭐 시노펙스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흥하에온 이런 그 종목들처럼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도 제가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선반영, 그쵸, 선반영의 본질을 활용을 해서,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흥하에온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10%씩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옵니다. 근데 고가에 나왔다, 그쵸, 내가 고가에 매수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배워야 돼요.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우고,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 반등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그때 내가 정확한 가격대를 잡아서, 정확한다는 건 이때부터 반등한다가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보유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요, 제가 여기 흥하에온에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 분량이 20페이지에 달합니다. 상당히 길죠.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진짜 한 2-3시간 정도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그럼 편집 시간도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고 진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흥하에온에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어떤 관점에서 제가 뭐 이슈나 모멘텀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가격이나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